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먼저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올해 급등이 기대가 되고 있는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섹터로 떠오르고 있는 첨단 패키징 AI 반도체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꼭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글로벌 장세가 실적 장세로,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높은 상황에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내는 기업들 위주로서 수급이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전력기기 급등 같은 경우도 해당 부분이 크게 발현이 되고 있겠죠.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 올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겠다. 여러분들이 이 기업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1위 항암 신약 기업 머크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머크 같은 경우는 항암 신약 하나만 가지고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에 육박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지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머크의 키트로다가 대표적으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이 면역 항암제 시장, 일명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 시장이겠죠. 최근 4년 동안의 3배 급성장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체내의 면역 체계를 크게 활성화시키게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대단한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도 위암 대상으로는 적응증 확보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위암 대상으로 지금 현재 FDA 1차 치료제 승인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화학요법, 그러니까 세포 독성 화학요법이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표적 항암제와 병용요법에 대해서만 지금 적응증 확보가 들어가고 있겠고, 현재 지금 이 사기 위암 같은 경우는 5년 생존율이 6% 수준에 그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좀 위험한 그런 암으로서 악명이 자자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위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면역 항암제 이후로 이 이중항체 치료제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머크 같은 경우도 목숨을 걸고 투자를 하고 있다 발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30조 이상을 지금 현재 이 이중항체 치료제 쪽으로 집중 개발에 들어가고 있겠습니다. 차세대 항암 신약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미국 머크가 개발을 한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의 올해 매출이 238억 달러로 전망이 되게 되면서 30조에 이르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의약품의 이 매출 같은 경우는 이 제약 바이오가 특히나 고수익성의 대표적인 그런 사업이죠. 영업이익률이 50%를 훅 이제 넘어가 버리는 엄청난 지금 영업이익을 나타내고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글로벌 단일 의약품으로서 매출 1위에 등극이 될 것이 지금 확실시되고 있겠죠. 현재 지금 이 머크의 키트루다가 개발이 된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대박이 나게 되면서 2030년까지 1위 유지가 확실시되고 있다. 시가총액이 3,300억 달러입니다. 삼성전자 살짝 못 미치는 구간으로서 대단한 지금 현재 이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키트루다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의 임상 과정에서 폐암 대상으로 완치까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이 키트루다가 나오기 전까지 폐암은 가장 극악의 생존율을 보여주는 최악의 암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 키트루다가 개발이 되게 되면서 엄청난 완치까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치료 전에 그러니까 치료에 의해 가지고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치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순히 약만 가지고 치료하는 경우도 있겠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절단을 하기 위해서 원래 커져 있는 암세포를 줄이고 나 가지고 절단을 하는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겠죠. 결국에 이렇게 수술이나 치료를 하고 나서 암이 또 무서운 이유가 재발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재발. 그러니까 이 재발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꾸준하게 보조요법까지 확대가 되는 지금 추세다. 매출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잘 키운 항암 신약 하나가 기업을 삼성전자 육박할 정도로 만들고 있겠다. 지금 현재 폐암 이후에도 다양한 적응증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면역 항암제 시장이 4년 내에 3배가 급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특히나 머크 같은 경우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 우리나라 이제 제약바이오 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있어서,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 있어서 실적이 선방을 하던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현재 키트로다는 면역 항암제, 일명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로서 기존에 지금 이제 암세포 같은 경우는 일명 이제 PDL1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T세포가 나쁜 바이러스 같은 거에 이제 이 접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두 개의 팔이 이렇게 항체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야만 세포 독성 약물을 이제 집어 넣어 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이 몸에 있으면 안 되는 나쁜 이 세포들이 죽어 나가게 되는데, 암세포 같은 경우는 표면에 이 PDL1이다라고 하는 면역 관문 단백질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게 T세포에 결합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체내의 면역, 그러니까 이 T세포가 백혈구 같은 이런 면역세포다. 우리 체내에 있는 면역세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결합이 되어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체내의 면역을 스텔스를 해 버린다. 숨어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T세포가 정상적으로 작용을 하지를 않는다. 암세포를 파괴를 시켜주지를 않는다. 지금 현재 이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바로 이 T세포에 결합을 해서 여기 이 면역 관문에 결합을 해서 암세포에 대한 면역 작용을 활성화를 시키고 이 암세포를 없애버릴 수가 있는, 원래 지금 이제 이 모식도로도 본다라고 했을 때 원래 지금 암세포 같은 경우는 이 세포 독성이 없다가 이게 지금 현재 면역 관문이 딱 이제 체결이 되고 난 이후에는 세포 독성이 발현이 되게 된다. 이렇게 인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약물을 집어 넣어 가지고 암세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 체내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암세포를, 우리 체내의 면역 체계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텔스 기능을 방지를 하고 그러면서 이 체내 면역 세포를 통해 가지고 암이 치료가 되는, 거의 뭐 기적의 항암제다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효능을 가지고 있겠죠. 현재 근데 이 고형암에 잘 발생하는 이 상피세포, 그러니까 고형암이 잘 발생하는 게 뭐 위암이라고 하던가 폐암 뭐 이런 대장암 이런 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피세포막에 HER2라 허투 수용체가 인제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정상 세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게 존재를 하는데 이게 많은 양성 세포 같은 경우는 허투 이 항체가 굉장히 수용체가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 허투 수용체가 바로 외부의 단백질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세포를 점점 커지게 만드는 성장인자 단백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몸 같은 경우는 계속 뭐 늙은 세포들을 없애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항상성의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 있어서 정상 세포 같은 경우도 이 HER2 수용체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근데 암세포 같은 경우는 이 HER2 이 지금 이 리셉터 지금 이 수용체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정상 세포는 쪼끔씩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유지가 되는 선에서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 암세포는 무지막지하게 성장 인자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미친 듯이 커지게 되고 체내의 뭐 모든 영양소를 다 빨아들여 가게 되면서 다른 이제 그런 뭐 장기들이 정상 기능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몸을 망가뜨리게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뭐 이 허투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뭐 허3, 허4 이런 지금 수용체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위 같은 경우는 소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점막이 끝없이 상하게 됩니다. 이 위산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점막이 위산 때문에 계속 상하죠. 그리고 이게 상하고 빵꾸가 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재생을 하기를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위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이 허투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 소화기관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과정에 있어서 면역 항암제가 키트루다의 면역 항암제가 잘 부셔버리게 된다. 암세포를 잘 이게 T세포를 통해 가지고 이 소멸을 시켜 버리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허투 단백질 때문에 소멸이 되는 것보다 이게 커지는 속도가 더 빨라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허투 이게 양성인 뭐 위암이나 뭐 유방암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면역 항암제가 충족시켜 주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허투 같은 경우는 면역 항암제 단독 요법으로서는 성능이 좀 잘 안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키트루다 같은 경우도 위암 쪽에서 단독 임상을 실패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이제 뭐 병용 임상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1차 치료제로 통과가 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급여 적용이 안 돼요. 막 엄청나게 특별한 그런 효능을 나타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급여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항암제 매출에 직격적으로 차지를 하게 되겠죠. 급여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보험 적용이 된다, 건보 적용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제 굳이 이게 나에게 효능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급여도 안 되는데 막 몇 억씩을 주면서 항암 치료를 할 사람 같은 경우는 많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위암 신약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등장하지를 않는다. 지금 현재 키트루다 같은 이런 3 세대 면역 항암제나 항암 신약들 같은 경우도 위암에서 적응증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기존 세포 독성 화학 항암 요법 외에는 크게 지금 위암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 같은 경우는 정상 세포 같은 경우도 사멸시켜 버리는, 그러니까 세포 독성이다. 암세포도 죽을 수가 있겠지만 정상 세포도 많이 망가지게 되면서 이제 이 항암요법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구토 뭐 오심, 그러니까 이 뭐 세포 항암요법이 모근도 공격을 하게 되면서 머리도 다 빠져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섭죠. 이게 지금 이것밖에 지금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항암 요법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몸도 굉장히 많이 망가지죠. 그래서 사기 위암 같은 경우는 5년 생존율이 6% 밖에 지금 불과하다. 현재 그런 상황에 있어서 문제는 이 HER2 허투가 암세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정상세포에서도 항상성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위가 계속 재생을 해야 정상적으로 소화가 되고, 이게 재생이 안 되면 이제 뭐 위염이나 뭐 위궤양이나 소화 불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인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허투가 지금 현재 암세포에 오히려 발현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니라 허3 대상으로 지금 현재 이 신약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겠고, 허2보다 허3가 암세포에서 발견이 될 확률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쪽 대상으로 신약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정상 세포를 망가뜨리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먹었습니다. 이 지금 뭐 허투 치료제를 내 체내에다가 뭐 정맥 주사를 통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근데 얘가 암세포에 가 가지고 암세포를 때려 줘야 되는데 이 가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다른 정상적인 허투가 있는 그런 장기를 망가뜨리면 안 되겠죠. 정상 세포를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암세포만을 타깃으로 하는 지금 이중 항체 치료 요법이 대세화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항체를 임의로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약물을 달아 놓고 정상 세포에는 없는데 암세포에만 있는 항체를 타깃으로 해 가지고 얘가 쪼르르르 가서 그냥 뭐 정상적인 입이라고 하던가 뭐 폐라고 하던가 간이라고 하던가 이런 데 가 가지고는 작용을 안 하고, 얘가 인제 쪼르르 가서 문제가 되는 암세포가 있는 데에만 달라붙어서 유도 미사일로 팡 터쳐져 버리는, 지금 이 이중항체 치료요법이
대세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겠고, 아스트라제네카, 길리어드, 화이자 같은 글로벌 빅파마가 바로 지금 현재 위암이라고 하던가 다른 이제 부분에 있어서 ADC 이중항체 치료제 개발을 전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머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지금 이 ADC 치료제는 일본 제약사 다이이치 산쿄, 얘가 이제 세계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다이이치 산쿄의 허스리 ADC 라이센스를 30조 규모로 대규모로 사와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두 개 기업이 곧바로 사자마자 FDA 임상 돌입을 하게 됐는데, 바로 이제 우선 심사 지정이 됐죠. 뭐 한 1년 정도 걸리는 FDA 승인 과정을 6개월로 단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지금 이 허스리 표적 같은 경우는 약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버스트 인 클래스 신약 개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겠고, 현재 치료제가 없는 폐암, 그러니까 키트로다가 대상이 되지 않았었던 폐암이라고 하던가 위암 환자에 대한 완치 가능성이 열리고 있겠다. 지금 대규모로 이 ADC 치료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의 지금 돈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ABL 바이오입니다. ADC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중항체 기반의 면역항암제를 개발하게 되면서 위암, 식도암 치료제에 있어서 최고 신약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겠다. 현재 지금 위암, 식도암 대상으로 치료제는 뭐 표적항암제에다가 화학요법이 지금 대세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지금 현재 ADC 기반의 신약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최고 신약이자 버스트 인 클래스까지 목표가 될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개발 중인 위암 치료제 희귀의약품 FDA 쪽에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현재 지금 1차 치료제 승인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겠고요. 최근에 해당 지금 임상 통과 기대감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이 대규모로 바닥에서 쌍끌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수 앱지스입니다. 허스리 이중항체 항암 신약을 개발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FDA 임상 중이겠고요. 항암 신약, 희귀 난치병 분야에 있어서 퍼스트 인 클래스 신약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이 굉장히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 50%, 영업이익 3배, 작년 기점으로서 지금 현재 턴어라운드가 흑자 전환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성장을 나타내고 있겠죠.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요즘 실적 관련된 거 모멘텀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붙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또 큰 수혜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올해 가장 또 유망한 섹터 기대가 되고 있는 첨단 패키징, AI 반도체 100% 무료 자료집 여러분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현재 여러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이런 주식 자료집 나눠드리고 있는데 50% 이상 급등한 종목들 많이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이번 자료집도 주목을 하시기 바라겠고,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2.5D 패키징, 하이브리드 본딩, MR, MUF 관련된 지금 투자 포인트들과 관련된 종목들 전부 이제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꼭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있을 겁니다. 카톡 같은 어플 설치할 때 다들 들어가 보셨을 텐데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급등 타이밍 이렇게 이제 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 이용을 하는 것도 전부 다 무료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급등 타이밍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관점들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당일 급등할 것 같은 경우나 아니면 상한가가 갈 것 같은 종목들을 좀 제시를 해드리는 건 유튜브를 통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제시를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꼭 설치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이제 들어가셔서 이용하시기 전에 아이디, 무료 아이디 가입만 이제 하시면 되는데, 이거 아이디 가입할 때 같은 경우도 핸드폰 번호 같은 개인정보 여러분들 하나도 안 쓰셔도 되게 설정해 놨습니다. 안심하시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이제 이렇게 생겼죠?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게시판이 있어요. 이 부분 이제 누르시고요. 그럼 위쪽에 별표 치고 첨단 패키징 총정리 자료집이 있습니다. 이 부분 누르셔서 아래쪽에 좀 내려 보시면은 첨부 파일 있어요. 첨부 파일. 여기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여기 급등 추천주 게시판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주에 찍어드렸었던 바이오 스마트 같은 종목은 찍어드리고 한 일주일 정도 만에 20%, 30% 급등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이제 찍어드리고 있고요. 당장 이제 오늘자로 찍어 드렸었던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는 찍어 드리고 하루 만에 이제 상한가 급등이 나타나는 당일 이제 상한가 급등이 나타나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이제 나와 주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기대 종목들 매일매일 여기 급등 추천주 게시판 통해 가지고 찍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증권투데이 게시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매일 장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자료집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장시작 전에 체크를 하셔야 되는 포인트들 간략하게 이제 요거 지금 뭐 로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여기 어플리케이션 조금 오류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테마 차트 분석 같은 경우는 핵심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들도 매일매일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된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